집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단열과 기밀. 그렇지만 아무리 구조와 단열이 잘 되어 있어도 내외장재를 잘못 선택하면 집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경량 목조주택의 단열과 기밀 방법, 그리고 내외장재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2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지어온 좋은건축랩 이용식 대표님의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건축랩 이용식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의 단열과 기밀, 목조주택이 왜 단열에 대해서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재료별로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죠. 이 표에 보시면 목재에 대한 열 전도율이 콘크리트나 어떤 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와요. 목재에는 어떤 기포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재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거기에 또 왜 목조주택이 단열에 더 유리한지, 목조주택은 기본적으로 중단열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공법에 비해서 중단열이 굉장히 쉽게 형성이 돼요. 우리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인슐레이션이라는 글라스울 단열재를 다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중단열층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중단열층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단열과 내단열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높게 단열 성능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조주택은 외단열도 굉장히 쉬워요. 외부 마감 자체가 우리 OSB나 이런 합판 종류로 마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열재를 부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EPS 종류의 단열재를 시공하여 스타코플렉스나 이런 미장 공법 사용하는 게 다른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더 쉽고, 열반사 단열재인 스카이텍이나 이런 제품들을 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쉽게 다른 주택에 비해서 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기밀성도 같은 비용이라면 더 좋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단열을 하는 종류는 EPS나 XPS 종류, 그리고 열반사 단열재 스카이텍, 그리고 또 미네랄룰, 이런 종류로 외단열을 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 다른 국보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래 탄핵 집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집회에 보시면 은박지를 몸에 감싸고 있는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열반사 단열재가 이렇게 형성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은박 매트리에 다른 재질, 실리콘이나 우레탄, 이런 단열 성능이 가진 것들을 같이 부착하여 만드는 게 열반사 단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열반사 단열재는 실제 우주선에도 다 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복을 만드는 것도 이 열반사 단열재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단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 열반사 단열재인 스카이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천정의 지붕면에는 이중 루프를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사 단열재를 가지고 이렇게 온 집을 외장 마감재에 따라서는 벽체까지도 다 같이 기비를 하여 저희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는 단열이 중요할까, 기밀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둘 중에 굳이 뭐를 더 따지자면 기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열 성능이 아무리 좋은 많은 자재를 가지고 단열을 했다고 치더라도 기밀이 떨어지면 그 단열 효과가 충분히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밀이 중요한데 환기도 필요합니다. 온 집 내부의 공기가 내부에서 전혀 실내 내부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열해수 환기 장치나 자연 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해 주셔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열해수 환기 장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연 환기보다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기밀이 잘 될수록 이런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재는 무조건 두꺼울수록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열재도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한 4가지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두께가 얇더라도 기준치 이하더라도 더 단열 성능이 좋은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열과 기물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외 외장재 및 지붕 마감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에 있어서 내장 마감 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석고보드예요. 이 석고보드는 일단 가공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시공도 용이합니다.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내장 마감재입니다. 석고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화재 발생 시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 확보를 이 석고 투피가 해주고 있습니다. 석고 시공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음매에 맞게끔 시공하는 거와 본드칠, 완피와 투피 그리고 첫피 시공 시에도 본드칠을 꼭 해서 어떤 벽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어떤 타카의 역할보다는 본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피 시공 시에 교차 시공, 겹침 시공이 중요합니다. 완피와 투피가 서로 같은 이음매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겹침 시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조주택이나 모든 주택에서 내장 마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도배예요. 이 도배 시공 시에 이음매 부분에 네발이라는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부직포를 그 위에 한번 치고 그 위에 띄움 시공,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시공되는 게 칠이죠. 페인트.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모던한 이미지 그리고 고가인 것만큼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타일도 많이 붙이기도 해요. 타일 또한 페인트나 도배에 비해서 고가이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 벽재나 아트월은 우리 타일로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또 많이 시공되어지고 있는 템바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목재 패널로 만든 아루형과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템바보드를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포인트 벽재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요즘 주택에는 친환경 자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자재도 5가지 등급으로 나눠요. E2 등급부터 프리 등급까지 총 5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E0 등급부터 친환경 자재로 취급을 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본드나 자재들은 대부분 E0 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꼭 시공 시에 E0 등급 이하의 등급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페인트도 보시면 SE 등급, 프리 등급으로 나오고 이 부분 친환경 틈시 도배할 때 사용하는 풀들 이런 풀들도 다 친환경 제품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목조주택 외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장재는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많지만 목조주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외장재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딩류. 이 사이딩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일본만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이고 보시면 엄청 많은 패턴과 색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빈도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스타코플렉스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타코플렉스에 대한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단열 성능이 우수해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시공이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내구성이 좀 약해서 오염이 좀 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벽, 그 중에서도 롱브릭, 스타코플렉스에서 세라믹 사이딩으로 넘어왔다면 근래 들어서는 일단 파벽, 롱브릭 쪽으로도 유행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런 롱브릭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롱브릭을 사용해 놨습니다. 지붕 마감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붕 마감재도 거의 3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싱글, 그리고 징크, 기와 요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아스팔트 싱글은 아스팔트에 쓰이는 모래와 타르에 섬유질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고요. 비교적 단순한 텍스처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시공이 굉장히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징크입니다. 징크는 아연 함유량에 따라서 3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오리지널 징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징크, 리얼 징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리얼 징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약간 모던한 이미지, 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아입니다. 기아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반면에 비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요 비싼 점토 기아 대신 요즘은 금속 기아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그런 기아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기아 텍스처에 조금 저렴하게 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외장재 마감과 지붕 마감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홍훈 시대 미용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amn this wretched body, it's broken down and aching, fears and